지금까지 하시면서 네. 그 시세를 그러니까 시세 조사를 하시고 낙찰을 받으실 때 네. 그 시세보다도 높게 쓰신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never. 네버. never. never. 저는 항상 여러분들 네. 명심하세요. 경매는 경매답게 해야 됩니다. 경매는 경매답게. 야, 요거는 유튜브에 나가도 되겠는데? 이 주제, 그죠? 요거 좋네요. 경매는 경매답게 한다. 이 말이 뭔 뜻일까요, 여러분? 도매보다 낮 수익이 창출이 돼야 된다. 돈이 돼야 된다. 잠깐. 재성 씨 뭐라 그랬어요? 예, 경매는 돈이 돼야 된다. 돈이 돼야 된다. 그럼 시세보다 높게 써도 돈은 될 수 있잖아요. 기다려야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수익률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핫한 지역에 막 상승을 하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지금처럼 뭐 어디가 뭐 조정 지역이 되고 뭐 광명이 올랐네, 수원이 올랐네 할 때는 소매로 사도 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소매로 사도 오르는 핫한 시기, 핫한 지역의 물건이 경매에 나오면 당연히 현재 나온 매물이 하나도 없다면 그 시세보다 높게 써서도 잡으면 그 핫한 지역에 영향을 타서 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게 이제 다양하게 돈 버는 방법 중에 한 갈래인데 그 갈래는 매우 극소죠. 드물죠. 그 시기에 맞물려야 되고 그 지역에 물건이 마침 나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이 대중적이지 않는 곳에서 돈 벌려고 그러면 힘들죠. 그죠? 여러분들 은행 털어가지고 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벌어요. 볼 수는 있잖아. 여러분들이 목숨이 머리 쓰면은 위험해요. 저기 그 읍내라든지 군 옆에 새마을 군 거 하나 충분히 털 수 있잖아요. 한 6명 정도 친구들끼리 모아가지고 시골에 있어봐야 아시겠지만 청원경찰 달라와 봤자지. 그지? 네. 그러면 작은 새마을 군 거 하나는 털 수 있는데 그 다음 해에 바로 못 털잖아. 달달이 못 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을 털어서 돈을 버는 좁은 길은 있지만 시기하고 굉장히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행 털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매달 은행을 털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은행 털이범이 됐을 거야. 이해돼요, 이게? 네. 네. 자, 그러면 재성 씨가 생각할 때 시세보다 더 써서도 돈이 된더라. 이거는 어떤 건인가요? 아, 재성 씨 말고 저기 민수 씨. 예를 들어서 다가구 같은 경우에 네. 오래된 거는 그 땅값만으로 시세가 형성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수익률을 돌려보면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고 보증금하고 월세를 돌려보면 시세 차익은 안 나오는데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 그러면 과연 이게 땅값으로만 지금 현재 시세를 찾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수익률 가치는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마냥 높게 수익률 맞춰서 썼을 때 이게 과연 그러면 나한테 정말로 수익을 가져다 주느냐 아니면 단기간에 가져다 주고 끝나느냐 이제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거에서의 함정은 뭐냐면 다가구를 시세조사를 땅값만으로 되지 않느냐라고 했고 거기에 있는 땅 평수 곱하기 땅값을 곱해 놓은 거죠? 네. 그거 이거를 시세라고 본인은 생각한 거잖아. 매물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매물인 급매물일 수도 있죠? 네. 네. 안 팔리면 금매라도 내놓잖아. 여러분들이 경매할 때 제일 많이 겪는 방법, 고민이 뭐냐면 현재 급매물을 시세로 보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거원 빌라를 2억 2천 이상에 팔라고 했는데 저렇게 다급하게 굴고 마침 시간이 우리가 산지 1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냥 195에 1억 9,500에도 팔아치웠어. 그러면 이거를 서류만 가지고 본 사람은 아, 이 집은 1억 9,500이네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2억 하겠죠. 2천. 네. 네. 그렇지만 파는 나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1억 9,500이다 할까요? 2억 2천이다 할까요? 2억 2천. 2억 2천이다. 자, 그러면 사는 사람은 샀던 사람이 있겠죠? 네.
샀던 사람은 내가 1억 9,500에 샀으니까 이거는 1억 9,500이다 생각할까? 2억 2천이다 생각할까? 2억 2천. 그렇지. 왜냐하면 나는 2억 2천인데 깎아줄게요. 당신한테는 하고 샀고 본인도 이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샀지. 서류상은 1억 9,500이지만 사는 그 사람조차도 2억 2천이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나중에 2억 2천에 팔아야지라고 생각하겠죠.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세에 나와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급매물이라는 데이터, 거래했던 데이터만 가지고 뭐 너무 많은 감정을 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점이 있다. 이해돼요? 네. 그러니까 네네. 이 지금 다가구 같은 경우에 요즘에 어디든 전화하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잘 팔립니다 얘기 나옵니까? 안 팔립니다 얘기 나옵니까? 안 안 팔립니다. 팔립니다. 그러니까 안 팔립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 다가구가 2억짜리가 아니고 5억이고 7억이고 그러면 매수자가 많을까 적을까? 적어요. 적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빌라나 원룸 한두 개를 다루는데 여기에 12세대, 16세대가 있다. 이러면 매수자가 많을까 적을까? 적어요. 적다. 이걸 다루는 사람이 좀 적겠죠? 네. 네. 자, 이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손이 빠르지 않고 느리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더 빨리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급한 사람은 이런 상황이면 더 깎죠. 네. 요게 시세다라고 믿어버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언밸런스가 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하나 또 모순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그걸 시세로 딱 평가해 버리니까 시세 차익이 적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세라는 것은 우리가 만든다 그랬죠. 만약에 네. 우리가 월세 수입이 짱짱하게 나와요. 보통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수익률이 6%와 4%뭐 이런 얘기 나와요. 네. 그런 특히나 다가구하고 상가 있죠. 네. 상가하고 다가구 같은 경우는 수익률로 이렇게 시세를 많이 영향을 탑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땅값만으로 영향을 타는 것이 아니고 수익률이 높으면 비쌉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다가구가 하나 있고 바로 옆에 다가구가 있는데 이 옆에 다가구도 열세대고 이것도 열세대인데 여기가 예를 들면은 똑같은 열세대인데 여기는 전세 보증금을 예를 들면 5억에 200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네. 요거는 2억에 400으로 돼 있다 해볼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네. 네. 2억에 그냥 300이라고 해볼까? 네. 여러분들이 돈을 들고 산다면 어느 걸 먼저 살 것 같아? 똑같아. 구조도 같고 생김새도 똑같고 5억에 200. 어떤 걸 네. 먼저 살까? 5억에 200. 어떤 사람은 5억에 입어. 또 어떤 사람은 2억에서. 요거 좋은 사람 요거를 사지. 네. 요거가 적어도 돈이 없는 사람은 이거 사겠지. 네. 네. 그런데 요게 이제 그 보증금인데 요거를 예를 들면 요거는 7억, 요거는 6억 이럴 수도 있어. 그래도 요 300만 원 때문에 살 수도 있어. 특히 다가구나 이런 거 사는 사람들은 뭘 때문에 산다 그랬어요? 수익률. 예, 월세 수입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거래할 때 통상적으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여서 세팅을 해놔야 잘 팔려요. 왜 그럴까? 여러분들이 소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돈 들고 있고 노후 대책력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이병렬 씨가 이제 퇴직금 한 5억 받았어. 아 근데 뭘 하고 싶어. 그러면 월세 잘 나오는 거 찾죠. 네. 그죠? 여러분들 다가구 많이 조사하다 보면 많이 나와. 이 세가 많이 나오는 거는 상대적으로 매물도 비싸게 내놓기도 해요. 네. 구조도 비슷하고 땅도 비슷해도 가격이 달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경매는 경매답게 하라는 뜻이 뭐냐면 간단해요. 요걸 지워야 되겠다.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이게 이제 시세잖아요. 항상 밑에서 샀어요.
그러면은 요 이득이 제가 그랬어요. 경매는 이중적인 이득이 있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여기에 1단계 이득이 있고 시세 상승으로 인한 2단계 이득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예. 그러면 시세 상승을 한다라는 것은 일종의 미래성을 평가한 거죠. 그렇죠. 네. 미래에 좋을 거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세 조사할 때 미래 가치의 변동을 조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렇지. 반드시 해야 돼. 예를 들면 어떤 음. 여자가 있어. 어떤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남자를 사겨. 이 남자의 미래성 봐요, 안 봐요? 봐요. 봅니다. 현재만 봅니까? 미래도 봅니까? 미래도 봐요. 미래를 봅니다. 근데 현재만 보는 여자들도 있겠지. 네. 네. 그래서 현재 돈 많이 버는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나중에는 이 여자가 보증까지 쓰고 탈탈 털려서 나오는 연예인들 안 봤어요? 음. 예. 연예인들 있습니다. 여자들 결혼해가지고 이혼할 때 남자 빚 갚아주고 있는 애들 있죠. 네. 네. 예. 남자가 겉모양은 좋아서 낼름 결혼했다가 지가 보증서고 뭐뭐 하다가 나중에는 뭐 빚을 갚다가 뭐 지쳐서 이혼했어요.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를 볼 때는 미래성. 현재 이 남자가 지금도 잘 사는지만 미래도 잘 사는겠냐. 현재 하는 일이 과연 번창할 수 있겠냐를 따지면 이 여자는 실패 없는 인생을 살겠죠. 근데 이런 미래성을 안 보면은 안 돼. 우리도 당연히 경매는 1단계와 2단계 이득이 있기 때문에 뭐를 해야 돼? 2단계 이득인 미래성을 조사해야지. 그렇죠. 이런 조사하는 행위가 꼭 필요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미래성을 조사하지만 1단계 이득 자체가 크지 않으면 안 했어요. 너무 미래만 보고 살 필요가 뭐 있어요? 미래는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때와 미래가 같이. 이게 언제 시점에 구현될지 우리 솔직히 자신 없잖아요. 네. 네. 정부도 지가 세워놓은 계획 지가 비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조사만 하는 거 우리 지금 7곡고 또 그런 거죠? 이거는 미래 언젠가는 분명히 좋은 건 아는데 시점은 모르겠어. 그렇지만 3년 5년은 보면 그 안에 분명히 1, 2천 오를 것 같아. 개당. 응? 이게 2015년 16년에 8천 하던 거거든. 그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방 아파트가 주저앉을 때 같이 앉은 거야. 근데 요즘에 지방이 살살 살아나죠? 네. 네. 자, 그러면 이게 원위치까지 만약 8천 돼버리면 뭐 끝장나겠죠? 개당 막 엄청나게 남아버리니까. 그죠? 8천이 네. 개당 4천이 넘어버리면 24억이야. 뭐 어떻게? 그런 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건데 1단계 요거를 반드시 여러분들도 무조건 경매는 경매답게 이건 뭔 말이냐면 차익이 남아야지. 아까 말한 것처럼 미래가 좋다고 해서 너무 시세보다 오버해 버린다는 것은 이거는 조금 권장할 수가 없다. 이거는 경매를 경매답게 하는 게 아니고 경매를 대부분 경매 시장에 와서 뭐 하는 애들이 있어. 갭 투자하는 애들 있잖아. 경매를 경매답게 안 하고 경매를 갭을 투자하는 경우가 있어. 갭 투자는 뭐예요? 시세에 사서 보증금을 전세금 빼고 요만큼만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시세대로 네. 사가지고 대출 이빠이 땡기고 좀만 주고 사는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시세보다 낮게 사고 여기에 대출을 80% 땡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럼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놀잖아. 그죠? 그렇죠. 예. 요것만 가지고 투자해서 사실은 요 정도의 차익을 보는 거고 미래까지 오르면 여기까지 보는 요 전략을 써야 돼요. 경매는 경매답게가 이겁니다. 근데 경매에서 갭 투자하듯이 해버리고 경매를 아파트 분양하듯이 해버리고 경매를 우리가 보면은 저번에 몇 년 전에 말했지만 용산을 뭐 국제 도시화하고 여의도를 어떻게 한다라는 게 박원순 시장의 그 말 아니었나요? 네. 요즘 그 얘기 쏙 들어갔죠? 네. 요걸 내가 2년 전에 뭐라 그랬어? 안 된다. 박원순 시장이 졸업하기 전에 한 삽이라도 뜨면 내 손에 장을 지른다 했죠? 네.
네. 한 삽이다, 한 삽. 지금 보시면은 뭐 지자체가 한 내년인가 끝나나? 내년이 대통령 선거인가요? 내후년인가? 지금 내후년이요. 보는 선거. 내후년. 내후년이에요? 그때쯤 지자체도 하죠. 네. 아마 잘 대통령 모르겠습니다. 선거 때 서울시장이 그만두면서 대통령 선거 도전할 거예요. 음, 지금 분위기 보면은 뭐 한삽들 분위기인가요? 아니요. 큰일 나지, 큰일 나. 자, 안 된다고. 그러면 그때 경매로 시세보다 2배, 3배 이상 샀다고, 이 사람들이. 즉 뭐냐면 경매는 경매답게 해야 되는 건데 경매를 어떤 일반적인 투자하듯이 해버리면 이런 일이 당하는 거야. 미래 가치는 절대 고려는 하고 조사는 하되 산법에 넣으면 안 돼. 그게 경매는 경매답게야. 요거 이해됩니까? 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거는 선택이야, 선택. 우리가 이제 야구 선수가 있어. 우리가 번트만 갖다 대면은 솔직히 삼진아웃 안 당할 가능성이 있죠. 네. 헛스윙 안 하잖아. 그러나 강타자들이 주로 뭘 당합니까? 삼진. 삼진아웃 잘 당하죠. 네. 강타자들은 맞추면 넘겨야 돼. 홈런. 홈런 아니면 그 뭐 3루타 뭐 이 정도 2루타 나와줘야 돼. 그러니까 자세가 벌써 어떻습니까? 풀스윙을 한다고. 풀스윙을 하다 보니까 재수 없으면 삼진이 많이 나와. 근데 이제 홈런보다는 가볍게 살아나는 걸 중심으로 치는 사람들이 있죠. 빠따를 좀 길게 안 잡고 짧게 잡죠. 네. 짧게 잡고 맞추는 식으로 가는 타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삼진아웃 잘 안 당해. 어떻게든 살짝 맞춰서 뛰어. 이게 문제야. 그럼 강타자한테 야 삼진보다는 너도 맞추는 식으로 하자 그러냐? 그럼 맞추는 식으로 하면 홈런이 안 나와 또. 이해돼요? 네. 네. 이게 선택인 거야. 이거는 어찌 보면 복불복인데 자기의 타입이라는 게 있는 거죠. 타입. 근데 우리 사회는 홈런이 나와야 타점도 나오고 장거리 타자가 타점이 나오는 애들 강타자라고 치죠. 근데 이 4번 타자한테도 번트 대라고 하면 충분히 번트는 더 잘 되지. 얘네는 더 잘하는 애들이니까. 하지만 4번은 번트용으로 쓰지 않지. 그냥 가끔 그 프로야구 할 때 4번 타자한테 번트를 지시하면 막 그 아나운서가 야 4번인데 번트를 그 감독이 지시했네요. 막 이러잖아요. 1점이라도 내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죠. 즉 여러분들이 경매는 경매답게 해서 이 제가 말한 이 투자법을 사용하면 마치 강타자가 홈런 날리는 그런 개념이다. 오케이? 네. 그렇지 네. 않고 시세보다 조금씩 더 쓰는 이런 거는 흔히 있는 이제 잘못된 방식으로 이제 쓰는 방식인데 이거는 강타자가 쓰는 게 아니고 번트하는 거다 이게. 그리고는 또 이건 어떤 시류에 따라서는 손실을 크게 볼 수도 있어. 주식도 이 등락이 있죠. 네. 부동산도 등락이 존재하겠죠. 네. 그러니까 항상 조금 보수적인 처세법을 저는 썼어요 여태. 여러분들 안 그래도 실컷 밖에서 사회에서 눈탱이 맞고 다쳐서 왔지 않습니까? 날리고. 네. 응? 폐잔병들의 모임이잖아. 맞습니다. 따지고 보면 스판해주는 폐잔병들의 모임이야. 맞아요. 어디서 홈런 잘 안 날려본 사람들이 모이잖아. 음, 근데 그쵸. 여기에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보수적인 어떤 처세법을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지 오래 하고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세 조사가 명확하다면 시세를 능가하거나 그 근처에 쓰면 안 돼. 됐지? 네. 네. 물론 시세 그러면요. 근접해도 월세 수익이 많이 나올 때가 있으면 근접해도 차익은 있으니까요. 네. 자, 네. 된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네.